성 안에는 일시적으로 규합한 병사가 3,800명 뿐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왜군과 조선군의 숫자의 비율은 대략 8대1. 게다가 왜군은 전쟁으로 단련을 받은 정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왜군이 임진왜란 중에 이 육지에서 최초로 당한 대참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치욕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군은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진주대첩을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기념관엔 당시 사용된 무기들이 전시돼 있다. 왜군의 주무기는 조총. 일본은 1500년대 초반에 조총을 도입, 전국을 통일한 바 있다. 사거리는 100m에서 200m 정도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조총 보유율은 전투원의 약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이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 한다면 그 중에서 비전투원 약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병력의 조총 장비율은 약 4,500정이 되겠습니다. 조총은 당시 신식 무기였다. 방아쇠를 당기면 점화가 되면서 화약이 폭발, 탄환이 발사된다. 이런 자동 점화와 조준 사격이 큰 장점이었다. 왜군의 위력적인 조총과는 달리 조선군의 주 무기는 창과 활이었다. 그런데 진주 대첩도엔 총과 비슷한 무기도 여럿 보인다. 이것은 무엇일까? 기록에 따르면 김시민은 사전에 염초 510건과 총통 170자루를 제작했다고 한다. 여기서 염초란 화약의 원료를 말한다. 그리고 총통은 승자 총통이었다. 임난 당시 조선군에게도 개인용 화기가 있었던 것이다. 발사 원리는 조총과 비슷하지만 수동식 점화라는 게 다르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탄환은 이렇게 발사된다. 조총에 비해 승자 총통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임난 때 사용된 승자 총통에 대해선 몇 가지 기록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 조사된 바는 없다. 우리는 육군사관학교 이재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들어 실험해보기로 했다. 복원할 승자 총통은 길이 57cm, 구경 2.7cm,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아시다시피 승자 총통은 주로 만들어진 시기가 선조 대왕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이 임진왜란이고 그 이전에 북쪽의 그 야인들을 막기 위해서 고안이 되기 시작했지만 가장 많이 쓰여진 건 역시 임진왜란입니다. 말씀하신 진주성 전투도 그렇고 행주산성 전투도 그렇고 이 승자가 가장 개인 화기로서 탁월하게 그 성능이 인정되었는데 승자 총통은 모형을 만든 뒤 거푸집을 제작, 주물을 부어 만든다. 주물의 주 재료는 구리, 여기에 주석과 아연을 소량 섞는다. 이것은 강도를 높여 화약이 폭발할 때의 충격을 견디게 하고 열에도 강하게 만든다. 총통이란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 각종 화살이나 탄환을 발사하는 병기로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 승자 총통은 장전과 휴대가 간편하고 총신을 길게 해서 사거리와 명중률을 높인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한 번 발사에 화약 37g을 사용, 15개 철환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600m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조총의 3배가 넘는 거리다.
진주성 전투에서 사용됐던 승자 총통, 마침내 그 복원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도도 좋고요. 좀 연성도 조금 있고 거의 그 기록에 의한 그게 거의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완성된 승자 총통을 육사에서 실험 발사해 보기로 했다. 화약은 10g만 넣고 점토로 막았다. 폭발력을 높이기 위한 옛날 방식이다. 그리고 탄환은 63g짜리 쇠구슬 하나만 사용했다. 발사는 탄도 실험실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컴퓨터 측정기를 이용해 속도를 재보기로 했다. 과연 1초에 얼마나 날아갈 것인가? (354.9인데요) 초속 354.9m. M16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K5 9mm 이 정도는 권총탄. 권총탄 속도입니다. 권총탄. 네. 권총탄이 350. 네. 우리 저 K5 소총은 약 980, 990m입니다. 3분의 1 정도입니다. 네. 소총의 3분의 현재 권총탄 속도입니다. 기록대로 화약을 37g 사용했다면 속도는 현대식 소총과 맞먹었을 것이다. 이번엔 파괴력을 알아보기로 했다. 여기엔 3cm 두께의 송판을 이용했다. 어우 정확해. 정확합니다. 3cm 두께의 송판을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실험 결과 승자 총통은 놀라운 파괴력을 보였다. 그리고 하지만 수동식 점화여서 발사 간격이 길고 조준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왜군은 뭐 잘 아시다시피 조총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고요. 조선군은 승자 총통을 포함해서 현자 총통과 같은 그 대형 화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인 면에서나 그 무기의 성능 면에서 왜군이 보유하고 있는 조총이 우리 조선군의 화력보다 훨씬 우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자 총통에 그 발사되는 차대전은 상당히 그 매우 큰 피사체가 돼서 왜군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총을 앞세우고 공격해온 왜군. 하지만 사거리가 우수한 승자 총통과 활 때문에 그들이 성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자 왜군은 전투 4일째부터 새로운 장비를 동원 공격해왔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대나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러 다발로 묶어서 일본의 전쟁사가 기록된 이 책엔 당시 왜군의 장비가 엿보인다. 앞에 세워놓고 대나무를 기다랗게 엮은 죽편. 이것은 화살을 막기 위한 집단 방패다. 성벽 높이로 흙을 쌓아 토산을 만들고 그 위에 설치한 정루. 성 안으로 사격하기 위한 것이다. 3층 산대 역시 성벽 높이로 만든 사격